자, 오늘 주제는 낮아진 자존감에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자, 최근 저는 RTT라 그래서 Rapid Transformational Therapy라는 이 최면 테라피?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이 되지 않은, 외국에선 굉장히 핫하고 사실 핫해진 지 좀 된 그런 겁니다. 마리사 피아라는 분이 굉장히, 저도 처음 보고 정말 빠져들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줌에서 온라인으로 세션을 하는 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좀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됐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언급을 하는 이유는, 오늘 이제 이 자존감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대할 때 이러한 이 테라피의 기법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심플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존감이 이제 어느 순간 낮아져 있는 거를 발견을 하게 돼요.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는 절대로 지금 내가 실시간으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야, 너 이거 해봐. 내 생각에 너 이거 잘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에이,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라고 반응하고 스스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나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건데 왜 나는 방어적으로 행동하고, 왜 나는 나도 모르게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 내가 못한다라고 하게 되고, 내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이것들을 대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마치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왜 어느새 갑자기 10kg가 쪄있지? 라는 생각을 나중에 발견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워서 하하하하 호호 웃고 계시겠지만 이건 굉장히 저한테 심각한 문제예요, 개인적으로는. 어찌됐건 이 자존감도 이 다이어트와 마찬가지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쪄 있더라, 낮아져 있더라,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포인트에서 이제 출발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지게 된 연유가 어디에서 기인했냐라는 겁니다. 자, 제가 단어를 선정할 때 자존감이 낮아진 이유가 누굽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존감이 낮아진 그 이유가 어디에서 기인했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쵸? 자존감이 왜 낮아졌는지, 어디서 낮아졌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보면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저는 자존감이 높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자존감이 왜 낮아졌나 최근에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거를 해야 되면서 이 며칠 전에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이제 가정사가 좀 생기면서 이제 어쨌든 이 중간고사를 봤는데 48점을 받았어요. 저는 그 전까지 공부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고 해본 적이 없는데 48점이 굉장히 게 잘못됐다라는 숫자를 인지하고 나서부터 저는 그때부터 계속 공부를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든 너는 왜 이렇게 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학을 갔는데 한 1년 정도가 지나서 중학교 1학년이 끝나고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제가 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저는 공부도 잘 못하고요, 운동도 그렇게 잘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게임을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격이 너무 좋아서 애들이 막 찾는 아이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악기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었고, 잘하는 과목이라는 것도 딱히 없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지금 제가 미래에서 이 사실을 지금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짜리, 1학년짜리 애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디서 기인했나 보면은 선생님이 시험지를 가지고 계속 틀렸다고 하는 거. 너는 왜 그러니라고 하는 거. 너 왜 열심히 공부하지 않니라고 하는 거. 너는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지라는 말을. 그 말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자, 지금 보면 저희 아이가 이제 6개월이라서 요만한데 중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성적을 48점을 맞아왔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 것 같냐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잘했어. 열심히 공부했니? 열심히 했어요. 그럼 됐어. 게으른 건 안 되지만 열심히 했다면 괜찮다. 너는 이거보다 더 큰 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인트는 뭐냐면, 과거를 돌아가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었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실제로 제가
정말 그거를 못하는 인간이라고 진심으로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만약에 그랬다면 그냥 얘기했겠죠. 부모님이 그랬다면 그냥 속상하니까 그랬겠죠. 그게 실제로 제가 못했기 때문에 진심을 담아서 저를 깎아내리고자 한 말도 아니었고, 더 재밌는 상황은 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현재 제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자신감 없이 생활하는 것이 말이 애초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큰 포인트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20년이 넘게 지나서 현재까지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현재까지 내 삶을 막 쥐어짜고 있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RTT라는 기법이 너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릴 적에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가정 상황 때문에, 뭔가 가난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제 안에 몸에 이렇게 인지돼 버린 수준을 넘어서 체득되어 버린 것들이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20년 전, 30년 전 이럴 때 일어났던 일 때문에 현재의 어떤 문제가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이, 당연히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적어보셔도 되고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게 언제인가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상황은 어떤 사람이었나? 그쵸.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 그리고 잘 보세요.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해요. 그 상황에 내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그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 합당한 일이었는가라는 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재 나의 인생을 망칠 정도로 합당한가, 이거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댓글에서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물론 트라우마는 심리적으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줘야 하는 것도 1차적인 거고, 두 번째는 트라우마 같이 깊은 어떤 상처를 남기거나 자국을 남긴 어떤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거를 같이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게, 우리가 자존감을 낮춘 과거를 알아봤을 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논리적으로 비이성적인 거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인지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존감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심지어 돈에 대한 것도 생각이 돼요. 자, 예를 들면은 제가 뭔가 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월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제가 실제로 그랬던 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저희의 옛날 같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1,000만 원씩이나 뭐가 필요해. 내가 무슨 1,000만 원이야. 이렇게 생각했을걸요? 그거를 영어로 success block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갈 때 그 성공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이나 과거의 시간들이나 내가 겪었던 가정 환경이나 사람들이 나한테 했던 말들이 내가 더 성공하는 걸 막게 하고,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걸 막게 하고, 내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게 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실제로 블로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앞으로 못 나가게 장애물처럼, 펜스가 쳐져 있는 것처럼 막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디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났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자존감을 낮춘 과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에까지 그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뭔가 어떤 이 연관관계가 좀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자, 그러면은 정말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어서 내 인생이 그거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큰 상처를 가진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것도 조금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메인 주제는 아니지만 메인 주제에 가까운 토픽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적 가정사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의 인생에서 떠나지 않고 제 몸 안에 가지고 있고, 제 가정 안에 존재하고 있고, 제 정신 안에, 제 생각 안에, 제 트라우마 안에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러한 순간들이 저를 성장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뻔한 말일 수 있어서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트라우마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다시 그것들을 겪고 싶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더욱 성장해내고 그것들을 겪지 않기 위한 모습으로 탈바꿈되는 그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인생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거절감이나 혹은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이나 굉장히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아, 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내가 도대체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 뭔가 약간 하늘은 나를 싫어하나? 신이 내 인생을 저주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이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삶의 방향성과 삶의 가치가 정립이 되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고 싶고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은지를 그거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폐가 있지만 굉장히 논리적인 말 중에 하나가, 어려움을 한 번도 겪지 않고 큰 사람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보다 더 큰, 뭐랄까요, 더 안 좋은 거예요. 훨씬 안 좋은 겁니다. 어려움을 한 번도 겪지 못하잖아요. 매 어려움마다 힘들게 됩니다. 요만큼 어려운 것만 들어와도 이만큼 힘들게 됩니다. 돌뿌리 하나에도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졌는데 죽을 것 같다고 악수고 울게 돼요. 여러분들, 어려움은 신이 주는 축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꿈에도 한 발짝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말이 아무래도 뭔가 좀 쉽게 공감이 되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팩트예요.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단순히 위로만 받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축복을 만들어내는, 진짜 지금보다 몇 배, 10배 이상 성장해내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힘들어 죽겠는데 피투성인데 지금부터 달리세요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죠.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들, 재밌는 사실은 지금 이 말을 불편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어려움을 지나가신 분들은 제 말 말고 다른 말 안 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다 겪고 성장을 강력하게 이뤄내신 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추앙하시는 부자들,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그게 딱 뒤돌아왔을 때, 아, 그 일이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상 말도 안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도 안 해줘요. 왜냐면 그 이상 무언가가 더 이야기가 되어질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보면서 조던 피터슨 영상을 봤는데 순간적으로 5초, 10초 안에 후킹이 돼가지고 제가 확 보게 됐어요. 자, 그 얘기가 뭐였냐면은 여러분이 진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인간에게 기억력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조던 피터슨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인간한테 기억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과거 중에서 내 인생을 위해서 쓰일 만한, 피드백할 만한 내용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그 기억력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을 한다라는 그 능력 자체가 내가 그냥 옛날에 이랬었지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는 그런 어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 안에서 우리가 미래를 바꿔낼 수 있는 에센스를 뽑아내는 용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은 개편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성장하는 거에 핵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내일 더 달라지면 되는 겁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더 돈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분인데 되게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 아주 짧은 기간 제가 멘토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깊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 하는 얘기가, 천국에는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는 노인네 하나가 이만한 공을 던지는데 어떤 공은 크고 어떤 공은 작답니다. 큰 공을 던지면서 큰 공이 딱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계속 피한대요. 그럴 때마다 아쉬워한답니다. 아, 큰 거 받아야 좋은 건데, 큰 거 받아야 좋은 건데. 그 공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보니까 어려움, 시련,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하늘에서 봤을 때는 어려움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 힘드니까 싫은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점을 바꾸시고 여러분이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그 힘든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시면 그 힘든 일 때문에 누구는 달라지게 될 거고요. 그 힘든 일 때문에 누구는 포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당연히 성장하는 거겠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또 긴장하셔야 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주 소수만 이겨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평소보다 몇십 배 이상 주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시기입니다. 항상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내가 얼마나 단단한 존재이고 내 멘탈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증거는 어려움이 왔을 때 드러나요.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멘탈이라는 게 없습니다. 힘든 일을 겪어봐야 멘탈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멘탈이 얼마나 강력하냐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에 그게 트라우마틱하게 트라우마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절대로. 그 트라우마가 되더라도 트라우마를 통해서 더 성장하는 게 어쨌든 핵심 목표입니다. 자, 계속 이야기할게요. 자, 이렇게 낮아진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제 해결책을 조금 깊게 논할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저 댓글 보고 목사님 하시면 성도 10만 명 모으실 것 같네요. 이게 제가 네, 오밤중에 덕분에 웃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낮아진 자존감이 됐을 때 이제 이렇게 뭐 좋게 생각하세요. 이거 의미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가장 먼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네, 좀 웃기네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낮아진 자존감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걸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상상을 해보죠. 낮아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난 또 오늘 왜 이러지?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르게 생각해야 될 때, 자, 생각을 바꿔라라는 그 문장을 제가 다른 걸로 좀 바꿀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증거를 찾으셔야 돼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형편없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사셨을 때 일주일 안에 스스로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증거를 최소 3가지 이상 찾게 될 겁니다.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시게 되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으락 넘어졌어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딱 버스에 탔는데 누가 어깨빵을 했어요. 에휴,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회사에 갔더니 뭘 갖다 줬더니 야 이게 뭐야? 이래요. 그거 들고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오면서 자리에 돌아오면 뭔 생각하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하루에도 몇십 가지 이상의 증거를 찾게 될 겁니다. 내가 믿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그 믿는 대로 내가 스스로 그 증거를 찾아가면서 하루를 살게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생각의 메커니즘이 그래요. 이 메커니즘이라는 건 굉장히 뇌과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이제 이 뇌과학, 우리가 한번 내리는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이 믿음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라방을 하겠지만, 어찌됐건, 어쨌든 오늘 종교 얘기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제가 빵 터졌는데, 지금 종교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belief, 그 믿음 자체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신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저희는 종교 방송이 아닙니다. 네, 종교 방송이 아니에요. 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돌려볼게요. 형편 없다고 믿으면 형편이 없다는 증거를 일상에서 발견하게 된다. 뒤집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시를 들어보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자존감은 엉망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도 별로예요. 그런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오늘도 괜찮을 거야. 오늘 별 문제 없을 거야. 오늘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아침에 마치
엄마가 밥을 차려줬네? 이렇게 얘기하면 될 일이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생각이 전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전환되는 그 관점을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게 저는 항상 비유로 좀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에 교집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은 교집합이 없어요. 그거는 마치 이제 지구가 공전하면서 밤이 있고 해가 있는 것처럼 완전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좋게 생각하는 증거들을 일상에서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은 한 번에 두 가지 생각을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도 한 번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뇌는 멀티태스킹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빨리 전환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거 하다가 샥 전환되니까 멀티가 되네? 아니에요. 뇌는 애초에 그렇게 디자인 되지 않았는데? 그쵸?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것이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긍정적인 것들이 잘 담기지 않습니다. 그쵸? 이거는 마치 우리가 오렌지 주스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포도 주스 병을 들이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왜 섞으려 그래?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당연히 같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들을 한 개 처음에 발견할 때는 억지로 발견하겠지. 두 번째 할 때도 에이 그래 뭐. 세 번째 발견할 때도 에이 그래 뭐. 그렇게 발견한다 하더라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루 안에 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날 하루는 기가 막히게 끝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오늘 내가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포인트는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도 A라는 회사에 다니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A라는 회사에 다니는데 그 부장이 커피를 쐈어요. 예를 들면. 근데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부장이 커피를 줘도 또 오늘 일 시키려고 그러네. 왜 갑자기 커피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커피에 감사함이 없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오늘 좋은 일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증거를 가져간 사람들은 오늘 뭔가 커피도 아침에 탁 놓여있고 기가 막히는구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세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긍정 확언하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긍정 확언 정도로 사실 택도 없습니다. 제가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다 해본 결과 택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넌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늘 하루 뭐 꾸준히 잘 됩니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누가 뒤통수 한 대 팡 쳐도 그날 기분 날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거에 대한 증거들을 발견해야 돼요.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후기 많이 쓰고 그것 때문에 막 수익 전환하고 이러겠어요? 후기가 증거라서 그래요. 증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인생이 잘 될 증거를 많이 찾으시면 인생이 잘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내가 괜찮다고 믿는 증거들을 찾아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자존감의 높이 여부, 높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 상관없이 잘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인지도 몰라요. 자,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태도와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자, 태도와 행동을 바꿀 때 뭐 대단한 거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권하고 싶은 행동 한 가지는, 대처법은 여러분들 걸음걸이를 바꾸세요. 걸음걸이를 바꾸세요.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움츠려서 걷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걸어주세요. 걸음걸이만 바꿔도 좋습니다. 자, 걸음걸이를 바꾸려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게 아니라 걸음걸이를 바꾸려면 신발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저는 이제 발이 좀 답답해하는 편이어서 이제 슬리퍼나 쪼리를 많이 신어요. 쪼리를 신으면 팔자로 걷게 됩니다. 구두를 신으면 일자로 걷게 돼요. 걷는 걸음걸이와 내 안에 차오르는 자존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걸음걸이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걸음걸이를 바꾸려면 신발을 바꾸셔야 되고, 신발 운동화를 신을 때도 신발끈 쪼이고 신발끈 깨끗하게 아주 예쁘고 깔끔하게 하세요.
그거 하나가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게 합니다. 아시겠죠? 낮은 자존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기로 결정하는지를 바꾸고 그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되,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행동 자체를 바꿔줘야 됩니다. 다르게 행동해야 돼요. 그쵸?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제가 잠깐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억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척 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문제예요. 내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내면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당당하게 걷는 거예요. 당당하게 걷기, 그리고 걸을 때 그 걸음걸이가 여러분의 뭔가 그런, 왜 국뽕이 차오른다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쫙 뭔가 오늘 정말, 그리고 저도 자주 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 걸을 때 땅 보고 걷지 마세요.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가끔은 보셔야 되지만, 제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이 계속 땅만 보고 걸어요. 핸드폰만 보고 이러고 걸어요. 그러면 안 돼요. 걷다가 날씨가 좋으면 하늘 보고 걸으세요. 저 멀리 시야에 있는 건물 같은 거 보고 걸으세요. 여러분들 턱 드셔야 돼요. 어깨도 피시고. 아시겠죠? 꼭 하셔야 돼요. 그쵸? 이거가 이제 저는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이제 아이를 키우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운동을 많이 못해요. 그렇긴 한데 운동을 많이 못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러고 보고 있어요. 거북목에, 라운드 숄더에 계속 이렇게 움츠려들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어깨를 펴고 턱을 들고 멀리 보고 하늘들 보고 핸드폰 잠깐 꺼놓고 걸음걸이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기신이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동이 바뀌게 되면 정신이 바뀌게 돼요. 정신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쵸?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망칠 때는 연결해서 망치면서 해결할 때는 연결해서 해결 안 하더라고요. 진짜로. 여러분들 이거 공감하실걸요? 진짜 우울하고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았어요. 마음이 엉망이 됐죠. 정신으로도 내가 뭐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연결됐어요. 정신이 그렇게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리고 걸을 때도 움츠리고 걸어요. 누가 툭 치면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는 거죠. 다 연결돼서 망쳐버리잖아요, 인생을.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왔으면 이대로 다시 풀면 됩니다. 내가 걸을 때 당당하게 걷고 당당하게 걸을 때 보면은, 그래, 오늘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루가 나쁘지 않을지 몰라 라고 생각을 하고, 내 신체와 걸음걸이와 행동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니까 내 정신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정신이 달라지게 되면은 내 마음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행동과 애티튜드가 여러분들의 정신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하라는 이유가,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정신이 올바라지는 거예요.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정신도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어떤 포인트에서든 삶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누가 욕하잖아요. 물론 블럭도 치고 뭐 여러 가지 검토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악플을 받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때는 내가 행동을 바꿔서 그것들을 치유를 하고, 어떨 때는 나의 생각을 바꿔서 그거를 치유를 하고, 어떨 때는 내가 명상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마음을 치유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달해야 되는 수준은 내가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고 높았던 사람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나의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기억과 그 다음에 부정적인 어떤 행동과 부정적인 방식들을 일괄 개선을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궁극적으로 절대로 한 가지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해소랑 굉장히 비슷해요. 스트레스 해소할 때 무조건 먹는 걸로만 해소를 하면 저처럼 살이 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스트레스 해소할 때 운동으로도 해소를 하면은 이렇게 살이 찌지 않았겠죠. 물론 육아 때문에 그런 거지만 어찌 됐건 운동으로도 풀고 독서로도 풀고 여행으로도 풀고 먹는 걸로도 풀고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정신과 인생을 가다듬고 회복하는 방법은 한 가지여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여야 돼요. 그 방법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평정심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마인드를 형성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인드는 성과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성벽을 높게 쌓으시고 함부로
침범할 수 없도록 단단한 철벽 같은, 철옹성 같은 여러분들 마음의 성을 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사람들이 참 자존감이라는 게 뭐랄까 되게 큰 이슈예요. 제가 이제 깊게 다루지는 않고, 또 제가 많이 다루지 않는 이유는 제가 또 성향이 약간 ENTJ여서 너무 과하게 이성적으로 뭔가 이야기하게 될까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위로가 되지 못할까봐 좀 조심스럽게 제가 자주 안 하는 라방 주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과 형편없는 마인드와 뭐 낮아진 자존감에 집중하게 되면은 뭐랄까 계속 그렇게 살게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주제를 좀 정리하면서 한 가지 메시지만 좀 남기고 가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애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공부를 좀 잘 못했어요. 맨날 와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은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에 걔를 가르치고 집에 오면서 아차 하면서 확 정신이 들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제가 가르쳤던 아이의 어머님은 얘는 맨날 학교 갔다 오면 침대에 누워있어요. 공부를 안 해요. 책상에 안 앉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 확 정신이 들었냐면, 그 애의 방에 4분의 3이 침대예요. 침대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책상이 작아요. 그러니까 그 방에 이미 4분의 3이 침대면 들어가자마자 침대가 보이고, 침대가 제일 크게 있고 침대만 보이겠죠. 공부도 침대에서 하겠고 밥도 침대에서 먹겠죠. 울어도 침대에서 울겠고요. 걔는 침대 말고 갈 데가 없어요. 방의 4분의 3이 침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맨날 지내는 공간 잘 둘러보세요. 남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방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처한 공간이 자존감을 높이기에 괜찮은지, 내가 긍정적으로 살기에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 정리가 되어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환경에서 기인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고 싶을 때 뭔가 정리부터 하라고 하는 이유가 공간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